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대출이 은행권에서 올 들어 1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 중심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올해 대출 부실이 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먼저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무수익 여신 잔액은 4조 1,994억 원으로 올 들어 1조 넘게 늘었습니다. 무수익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는 대출, 그리고 부도나 법정 관리 등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을 모두 합한 개념입니다.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악성 대출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대출이 3분기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증가폭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악성 대출이 그만큼 크게 늘었다는 의미인데요. 눈여겨볼 만한 건 부실 채권의 최대치로 상각 매각하면서 그나마 털어낸 결과가 이 정도라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따로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거나 이걸 상각이라고 하죠. 혹은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헐값에 매각하는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4대 시중은행은 3분기까지 부실채권 4조 6,400여억 원어치를 상매각했지만 새로운 부실이 더 빠르게 쌓이면서 무수익 여신 증가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전무한 악성 대출이 올해에만 1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이 부실이 두드러지는 곳이 기업인 건가요? 가계인 건가요? 기업 대출이었습니다. 이 가계대출 무수익 여신이 올 들어 1,825억 원 증가하는 동안 기업 대출 무수익 여신은 무려 8,383억 원 폭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와 경기 둔화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차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인데요.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법원에 파산 신청한 법인은 1,666곳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0.53%로 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그간 늘려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 전환을 처음 강조한 게 7월인데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7월부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자금 규모만 최소 343조 원에 달하는데요. 건전성 관리는 물론이고 우량 혁신 기업을 얼마나 잘 선별하고 또 확보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도 실적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는 4대 금융지주가 이자와 수수료로 15조 원이 넘는 최대 이익을 거둬왔습니다. 악성 대출이 앞으로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네, 금융권에서는 향후 리스크 관리가 실적 지속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가계대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확대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우량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고요. 또 치솟는 연체율에 무작정 기업 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부실화가 가속화될 경우 충당금 적립 확대 등이 실적 하방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동시에 방카슈랑스나 또 지수 연동 예금과 같은 비이자 수익 확대를 통한 실적을 방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